결국에는 로또 분양의 이익을 누가 취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로또 분양으로 해서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현금을 몰아주는 만큼 사회적으로 더 크게 손해를 보는 거다. 집값이 올라서. 아파트는 망고잼. 잠실로엘이 드디어 8월 달에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또 분양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분양가가 6,100만 원이 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데 이 로또 분양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74제곱미터까지만 일반 분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74제곱미터가 6,100만 원, 평당 6,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8억 정도의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18억 정도에. 자, 보실까요? 10억 로또다 그래서 10억 로또. 잠실로의 분양가가 평당 6,104만 원이다. 그래서 현금 12억 필수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주변에 그러면 시세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바로 옆에 잠실로의 바로 옆에 뭐가 있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있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12월 입주고요. 잠실 르엘은 내년 1월 입주예요. 입주가 겹치는 거죠. 겹치는데 르엘은 분양을 일반 분양을 늦게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대비하고 분양가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비슷한 수준에서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74제곱미터가 제일 큰 건데 74제곱미터 분양가가 18억인데 그 옆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똑같이 입주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이미 28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5월 달에. 그러면 지금 이걸 18억에 받으면 바로 15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로또 분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레안은 74제곱미터 매물 평균 가격이 28억에서 30억 정도 형성이 돼 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 입주할 때쯤 되면 10억이 아니라 최대 15억까지도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현금 부자들만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8억짜리를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8월이거든요. 8월에 분양받아갖고 내년 1월이 입주니까 몇 개월 만이야? 한 5, 6개월 만에 잔금을 쳐야 돼요. 18억을 다 잔금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무주택자이거나 처분 조건인 경우에 6억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6억까지만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현금이 12억이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가점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네. 시세 차익이 딱 지금 봐도 10억이 시세 차익이니까 그죠? 가점이 상당히 높을 거란 말이지. 가점이 높다는 이야기는 무주택이고 부양가족도 많고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도 오래돼 있다는 이야기니까 대부분 거의 100% 무주택자들이 당첨이 될 거고 그 무주택자들에게는 최대 6억까지만 대출이 될 거니까 최소 현금이 12억이 있어야지 74제곱미터를 등기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출 받으면 어떻게?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12억 현금 있는 무주택 부자들의 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12억이 왜 있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출 규제 때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제한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헷갈리는 게 있어.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라서 중도금 대출은 해줘. 6억이 넘어도 해주는데 마지막에 잔금 대출할 때 중금 대출을 싹 다 갖고 6억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6억만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등기 칠라 그러면 6억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부자들의 잔치요, 현금 12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 선당 후곰이라고 당첨되고 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현금이 10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또 분양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로또 분양 폐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제26회 국무회의 6월 19일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누가 발언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지를 다 기록해놨거든요.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로또 분양 이야기가 있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로또 분양에 문제가 많다. 자,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 제한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돈이 많이 되니까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핀트가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뭐냐면 신도시 개발하거나 이럴 때 공공택지를 LH가 수용을 한 다음에 건설사들한테 판다. 건설사들한테 파는데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건설사들이 거기 무리 지어가지고 그거를 낙찰을 받은 다음에 건설사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고 추가로 분양자들도 분양가 상한제니까 돈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걸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봐라.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제 이 로또, 일반 민간 택지 지역의 로또 분양까지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무슨 이야기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신도시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로또 분양에 폐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이게 무슨 폐해일까요? 여러분, 폐해가 뭐야? 폐단으로 생기는 해.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이런 것처럼 해가 생긴다는 거지. 로또 분양 때문에. 그게 무슨 폐해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는 거죠. 일단 현금 부자들의 잔치다. 사실 이게 로또 분양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막 주변 시세가 20억씩 되는데 이 신규로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가 주변 시세나 시세 이상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21억, 22억 찍으니까 다른 옆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시 호가를 올리면서 가격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변 시세가 20억이면 여기에 20억에 60에서 80% 수준의 분양을 해라. 그러니까 막 12억에서 16억 사이로 분양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억짜리를 지금 18억에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당첨이 되면 10억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근데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60에서 80% 수준의 분양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익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생각한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야? 그동안에 수분양자들이 받아갔던 혜택을 정부에서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라고 예정되어 있던 거를 나라에서 가져간답니다. 그래도 좋아요? 이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되는 거죠. 현금 부자들 잔치.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 공급 감소 효과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공급 감소 효과라는 게 뭐냐면 자, 도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반 분양을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공사비가 상승한다. 그다음에 인건비도 상승하고 막 이러면서 돈이 많이 드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람들이 조합이 돈이 안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냐고. 안 하지. 돈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근데 28억짜리를 봤잖아 아까 방금. 28억짜리를 18억에 분양하라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10억이 날아가는 거지 한 채당. 그쵸? 그러면 날아간 10억을 어떻게 해요? 조합원들이 전부 다 n분의 해가지고 10억만큼 분담금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조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줘야지 공급이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돈이 되니까. 여기다가 나중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 그래갖고 돈을 또 뜯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분양을 20억에는 해야 되는데 20억에는 해야 되는데 15억이 자꾸 하라 그러니까 15억이 하라 그러니까 20억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공급 효과가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로또 분양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거죠. 현금 부자들 잔치하고 공급 효과는 감소하니까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라는 거다. 결국 저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결국에는 로또 분양의 이익을 누가 취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공공택지에서는 수분양자들, 분양받으신 분들이 취하던 거를 이제 정부가 가져간다는 거고, 자, 민간에서는 조합이 가져가야 될 이익을 몇 명의 소수의 가점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수분양자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분들한테 이익을 몰아주고 그 몰아주는 이익만큼을 조합원들이 n분의 1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그럼 그게 맞는 거냐? 사회적으로 이익이 어떤 게 더 큰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조합이 돈이 되니까 많이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 서울시는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뭐냐면 로또 분양으로 211명에게 10억씩 몰아주는 거를 안 하면 그 이익이 조합으로 가니까 조합이 아마 좀 더 빨리 진행시켜고 공급을 좀 더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 강남뿐만 아니라 동대문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그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 외곽 지역까지 돈이 되니까 공급이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집값 안정 효과가 커졌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로또 분양으로 해서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현금을 몰아주는 만큼 사회적으로 더 크게 손해를 보는 거다. 집값이 올라서. 그러면은 그거를 일부에게 몰아주는 게 맞냐? 아니면은 그거를 원래 조합 거잖아. 조합에게 줘서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맞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 로또 분양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되고 이거를 왜 자꾸 환수하려고 그러고 세금으로 뜯어가려고 그러냐. 그 비용이 전부 다 국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야. 집값이 올라서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다. 제 이야기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진짜로 이게 옛날부터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 그럼 이런 이야기하면 또 토건적이 어떠네, 이렇게 건설사랑 결탁을 했네, 업자니, 이런 이야기 막 하는데, 진짜 생각을 해보시라고, 생각을.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되는 거잖아. 근데 이 자꾸 이익을 일부 몇 명에게만 몰아주니까 그게 맞냐고. 이게 청년들에게 가냐고요. 10억, 20억 로또가 청년에게 가냐 이거죠. 아니죠. 오랫동안 무주택자였던 현금 부자들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청년들이 더 높은 집값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게 더 이익이 크냐? 로또 분양을 해서 사회적으로 이익이 더 커지는 거냐? 아니면은 그 로또 분양을 없애고 조합에게 이익을 돌려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익이 더 크냐?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집값 올리고 있는데 많이 벌었으니까 내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익을 누가 취하는가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공공이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수분양자들이 혜택을 좀 받아도 될 것 같아. 근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민간들이 하는 거는 민간에게 이익을 그러니까 민간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 이익을 그냥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일부 몇 명에게만 주고 있잖아.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고 집값이 오르니까 사회적으로 더 폐해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걸 고쳐야 된다라는 거. 아파트는 망고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무슨 이야기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어떤 아저씨는 주인들이 내놓은 매물이 공급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절망적이다. 어쩌면 좋냐? 자,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면 매매를 안 하면 사람들이 다 뭘로 살아요? 전세로 살아요. 그래서 매매가 오르면 집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지만, 집을 안 살고 임대로 계속 살려고 했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매매를 안 하면 전부 다 임대 수요로 가기 때문에 임대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거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 임대 가격도 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신규 공급이 없으면 전체적인 주택의 총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튀든 매매가 안 튀면 전세가 튀든 월세가 튀든 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깐은 매매를 잡으면 가격이 좀 안정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전세나 월세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몰라? 이 공간이라는 게,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절망적인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신규 공급인데 요게 1970년대부터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2025년입니다. 2025년. 내년에 2026년이고 7년이고 8년이고 9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그거 보면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 1980년대 후반 이후로 40년 만에 최저 공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데이터를 다시 돌려봤더니 이제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최저 공급이야. 이제 50년 만에 최저 공급으로 다시 떨어졌어. 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게, 다주택자들이 뭘 집을 사서 올리네. 그래서 다주택자를 조졌는데 집이 내렸냐? 자, 법인이 집을 사서 그렇대. 그 다음에 법인을 그래서 조졌어요. 왜 집이 내렸어요? 자, 그 마지막에는 영끌족이 문제래. 그래, 영끌족을 조졌어요. 집값이 내렸어요. 자, 주택을 공급을 안 해서 집이 오른 거를 국민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해결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공급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건데, 공급은 안 하고 계속 공급을 안 하면 가격이 오르잖아. 시장의 원리 몰라? 공급을 안 하면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는데, 그 원인을 공급을 안 한 정부의 책임으로 안 돌리고, 국민들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국민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갑자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 일개 국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토건족이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공급이 앞으로 3년 이상 계속된다라고 하면 과연 로또 분양은 계속 해야 되는 거냐? 일부 몇 명에게 그걸 돌려줘야 되는 거냐? 이익을 돌려주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회적 이익이 누가 더 큰 거죠? 일부 로또 분양받은 216명, 그러니까 르엘 당첨자, 예비 당첨자들이 가져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전체 서울 시민들이 좀 더 안정된 주택 가격을 누리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왜 안 할까라는 겁니다. 저는 좀 답답한데 어쨌든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만 안 그러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국민들 탓으로 돌렸는데 집값이 내렸냐고. 어떡하니 너? 어? 어떡하니 너? 어? 막 이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 있고 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집을 사는 거죠. 2023년부터 그렇게 용기를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